네, 그러면 저 소개를 너무 멋지게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 부산연구원에서 문화예술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김민경이라고 하고요. 그 아까 회장님께서 그 올해 첫 포럼이라고 하셨는데 이 포럼에 초청해 주시고 그 관련 주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래서 제 발표를 이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. 네, 지금 얘가 화면이 아니라 오늘 그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주제는 그 지역 소멸과 문화 정책입니다. 그래서 뭐 이미 지역 소멸 혹은 뭐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는 그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면서 그 인구 감소가 위기다라는 얘기까지 함께 그 연상을 하실 텐데요. 그 인구 감소가 이 지역 소멸의 원인이나 뭐 직접적인 그 요인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. 근데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눌 부분은 그 인구 감소에 따른 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데 문화 정책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, 그리고 왜 문화적인 대응이 중요한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 보고자 합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발표 순서는 이제 다음과 같고요. 아마 그 제가 발제를 먼저 진행하고 그 이후에 논의하는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 발표를 들으시면서 좀 궁금하신 점들이나 뭐 더 질문하시고 싶은 부분들은 적어놨다가 발표가 끝난 다음에 얘기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지역 소멸 현황인데요. 이 지역이 소멸한다라는 것은 그 지역의 인구 구조 변화와 밀접한 그 관련이 있습니다. 특히 지역에서는요, 그 인구의 사회적인 인구 감소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데요. 뭐 이미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그 지역의 주력 산업들이 그 산업 구조가 재편하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이제 쇠락을 하게 되고, 그러다 보니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요.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, 결국 지역 청년들은 이제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. 그래서 지역으로 유입이 되는 청년은 또 적어지고요. 그렇게 그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다 보니 그 지역이 점점 고령화되면서 그 생산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요. 지역에서 소비하는 그 규모가 작아지다 보니 상권이 악화되고 또 지방 재정이 고갈되고, 그다음 결국 이러다 보니 그 의료나 교육 같은 기본 그 기초생활 서비스 의 질이 저하되면서 그 지역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나 이 정주 여건까지 악화되고, 또다시 인구 유출이 또 막 많아지고, 이런 악순환이 조금 반복되게 됩니다. 그 지역 소멸 위기가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지표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. 그 우리나라 제2도시라고 하는 부산 광역시에서도 그 지역 소멸 위기 지역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 행정안전부가 지금 그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주무 부처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. 그 행정안전부가 이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관련 지수를 만들고, 그 다음에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을 하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을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부산시에는 그 현재 16개 구군이 있습니다. 근데 이 중에 지금 4군데 지역이 지금 인구 감소에 빨간불이 들어왔다, 이렇게 지금 지수로서 실제 확인이 됐는데요. 그 중구 같은 경우에는 그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고, 그리고 동구나 뭐 서구,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관련 기금들이나 사업들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참고로 지금 이 4지역은 여러분들이 부산역에서 내리시면 바로 가실 수 있는 그 부산의 원도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그 움직이는 그림 하나 보이시죠? 이 그림을 보시면요, 이게 그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이제 1975년부터 그 다음에 2020년까지 얼마나 그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도식이에요. 지금 보시면 굉장히 그 수도권이 팽창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. 그래서 실제로 그 인구 관련 통계 자료들도 보면 지금 뭐 전국 인구의 그 과반수가 그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그래서 지금 뭐 인구 집중 현상이 이렇게 가속화되다 보니까요. 저희가 예전에 수도권이라고 하면 그 서울과 경기 지역만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제는 그 수도권이 경기 남부, 뭐 북부뿐만 아니라 그 충청권까지 수도권으로 봐야 한다라는 소리가 지금 심심치 않게 그 나오고 있고요. 이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으로 인해서 그 점점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그 외 지역으로 이제 구분되는 경향이 조금 강화되다 보니까 이 하나의 지역이 그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고유의 지역 정체성이나 그 문화적 특성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. 좀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문화적 관점에서 봐도 이 지역 소멸은 굉장히 빠르고 신속한 그러고 진지한 대응이 필요한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지역에서 지금 인구가 줄다 보니까요. 이 문화시설과 같은 그 인프라 격차도 심화되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문화예술을 창작하거나 또는 향유할 수 있는 환경도 점점 악화되고 있고요. 그래서 결국 뭐 조금 과장되거나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서 이 서울 수도권 문화만 살아남는 그 문화적 회귀라가 진행이 되면서 그 지역 고유의 정체성이라든지 뭐 문화적 활동의 다양성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실정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 그 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그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거나 그 다음에 조금 그 특성화되는 그 매력적인 장소성까지 없어지는 현상이 현재 가속화되고 있습니다. 정리를 해보면 이제 어딜 가나 똑같은 뭐 문화, 똑같은 경관, 뭐 활동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건데요. 그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나 도시는 그 특유의 정체성이나 매력들이 있습니다. 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 미국만 하더라도요. 뭐 워낙 땅덩어리가 넓긴 합니다만 그 뉴욕과 뭐 LA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이런 곳들의 모습이 다 다르고요. 서울과 같은 대도시만 하더라도 저희가 뭐 코엑스를 갔을 때나 광화문을 갔을 때나 혹은 그 경복궁 근처의 서촌이라던가 이런 데 갔을 때 그 느낌들이 굉장히 다 달라요.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그 지역의 고유의 매력을 형성하고 있는데요. 이러한 그 고유 문화 정체성이나 그 다양성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 국가의 전반적인 경쟁력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이제 인구 정책이라는 것들이 요즘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. 그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이 지금 현재 그 인구 감소라던가 지역 소멸 위기를 반영해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,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새로운 인구 개념이 정책적으로 도입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그 기존의 정책 추진 방향은요, 뭐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고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그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근데 최근에는 그 인구 구조 변화, 그러니까 뭐 작게는 인구 감소를 받아들이고 그 속도를 완화하는 것뿐 아니라 이 변화에 우리가 적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행해야 된다 하는 이 두 가지 전략이 지금 좀 병행되고 있는 시점인데요. 그러면서 지금 새롭게 등장한 게 그 생활인구라는 개념입니다. 그래서 최근에 그 중앙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요. 이 생활인구 개념을 실제로 제도화하였습니다. 그래서 이 관련 특별법이 지금 23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. 이 특별법에서는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다시피 그 생활 인구를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혹은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. 그러면서 생활 인구의 범주 안에 지금 주민등록 인구와 체류 인구 그리고 외국인 등록 인구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. 그 이러한 법 제정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주민등록상으로 등록된 인구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방문하는 그 체류 인구나 혹은 외국인 등록 인구도 이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자원으로 지금 간주하고 인식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 기조가 변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요. 이 전까지는 뭐 단순히 그냥 지역별로 주민등록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조금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그 주민등록 인구 증가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정주 인구의 유입 증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전략들을 이제 보이기 시작했는데요. 그래서 실제로 지금
그 국내에서 시행 중인 다수의 지금 관련 사업들이 이제 저출생 지원 사업을 제외를 하면 주로 그 주민등록 인구의 유출은 막고요. 그 다음에 체류 인구의 유입은 증대하는 데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생활인구 개념의 도입으로 그 인구 정책과 문화 정책의 접점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. 왜냐하면 그 인구의 유출은 완화하고요, 그 다음에 유입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이 문화적인 요소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왼쪽에도 적어놨는데요. 뭐 저출생 고령화 대응 지원 사업에 국한되지 않는 이제 인구 정책의 확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주하는 그 주민등록상 인구와 주민등록상 등록은 되지 않았지만 그 지역을 방문하거나 그 지역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는 사람들도 지금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이 바뀌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지역 소멸은 단순히 그 출산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요, 그 복합적으로 해결해야 될 위기라는 데 지금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뭐 산업, 일자리, 주거, 도시계획 등 이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조금 대응해야 될 문제이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인구 유입은 늘리고 유출은 완화하는 측면에서 문화적 대응이 중요하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저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이 중앙정부 단위에서 추진하는 인구 정책의 기반은 그 오른쪽의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입니다. 이게 지금 5년짜리 이제 법정 계획이어서 아마 올해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내년부터 새로운 제 5차 계획이 실행이 될 텐데, 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보시면요, 아무래도 지금 그 제목처럼 저출생 그리고 고령화 대응에 이제 집중되어 있고, 뭐 문화예술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적극적이고 심도 있게 그 지역 소멸에 문화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논의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, 인구 위기인데 왜 문화적인 대응이 필요하지?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이제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, 이 문화는요, 인구의 유입과 유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. 지금 관련된 그 연구 결과들로서도 이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. 2021년에 그 국내에서 지역 불평등에 관한 그 연구 조사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결과를 제가 지금 좀 가져와 봤는데요. 보시면 지금 왼쪽에 보시면 그 문화시설 및 서비스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가, 오른쪽을 보셔야겠네요. 네, 그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주를 결정하는 데 있어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가 지금 실제로 나타났습니다. 그래서 지금 왼쪽을 다시 봐주시면요, 그 비수도권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요, 이 문화 여가시설 및 서비스 불평등을 그 일자리 불평등보다 더욱 높은 수준으로 지금 체감하고 있는 게 나타났고요.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교차시켜 놨는데요. 그 비수도권에서 이제 수도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그 설문조사 참여 대상자들이 지금 각 분야별로 지금 그 의견들을 내놨는데, 내가 수도권으로 이주하고 싶은 이유 중에 가장 높은 게 지금 뭐 문화 여가 여건 개선으로 나타났고요. 근데 사실 뭐 일자리와 비교하면 거의 비등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, 이거 자체에서 저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더 이상 일자리만으로는 그 지역 간 인구 이동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점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보시면요, 그 문화 격차가 사람들의 거주지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되었다라고 저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물론 그 인구 유입이나 유출을 이제 문제를 해결하거나 저희가 그 방안을 고민할 때 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다음에 임금 수준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일자리적인 측면과 함께 그 문화예술을 즐기거나 문화예술 창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, 또한 그 지역에서 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 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 하는 지점이 그 지역 소멸 대응 측면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
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뭐 국내에서만 발견되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비슷한 현상이 지금 해외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. 그 왼쪽은 이제 영국예술위원회에서 했던 연구 결과 조사를 제가 좀 갖고 왔고, 오른쪽은 미국 NEA에서 이제 했던 그 발표한 그 연구 결과를 제가 조금 가지고 왔는데요. 궁금하시면 이제 그 관련 원문들을 조금 찾아보실 수 있고요. 구글이나 이런 데서 검색하시면 PDF로 다 다운을 받아보실 수 있고, 이 연구 결과에서 좀 제가 같이 나누고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왼쪽 보시면요. 그 영국예술위원회에서 사람들한테 그 지역으로 왜 이사를 갔는지, 혹은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계속 있다면 어떤 면 때문에 그 지역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지 조금 조사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요. 저희가 보통 그 이사를 간다 할 때는 이제 일자리, 뭐 교통, 뭐 교육 여건, 학군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지금 영국 그 조사를 보면 그 내가 사는 지역 혹은 생활하는 지역에서 그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정도, 뭐 접근성 이런 측면이 지금 학군보다 더 높게 나타난 거를 보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떠나지 않는 데 있어서도 그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이 이제 교육 여건만큼 지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었고,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그 미국 NEA 연구에서도 내가 생활하는 지역의 그 문화적 여건이 그 지역에서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그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다시 강조드리면 단순히 그냥 일자리만으로는 지역 간 인구 이동을 설명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, 이 문화적 요소가 그 지역 경쟁력의 중요한 촉으로 이미 떠오르고 있다.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지역의 그 문화적 활력이란 표현도 저희가 쓰기도 하는데요. 그 지역의 문화적 활력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정주 인구의 유출을 완화하고, 그 다음에 체류 인구의 유입을 증가하는 데서 나아가서 이 지역 발전을 선도할 그 첨단 기술 그 기업이라고 하죠. 이들의 투자와 그 다음에 이들을 유치하는 하나의 마중물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첨단 분야의 그 기술 기업들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. 이제 뭐 그 이유는 지역 내에서 그 다양한 문화예술 커뮤니티가 존재하고 활발하게 이제 그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 그 관련 산업군을 지금 선도하는 인재 유치, 그다음에 그 인재들이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도록 유지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었고, 실제로 그게 확인되는 사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사례가 뭐 이미 여기 오신 분들 많이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미국 그 남부에 위치한 그 도시죠. 그 텍사스주의 어스틴 사례를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. 그 어스틴 혹시 뭐 가보신 분 있으세요? 텍사스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? 교수님 가보셨네요. 네, 그 이따가 더 아마 부연 설명해 주실 것 같고, 이 텍사스가 얼마나 면적이 큰 곳이냐면요, 그 프랑스 전체 면적보다도 큰 곳이 텍사스라고 해요. 그래서 텍사스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대표적인 그 지역인데, 이 어스틴은 텍사스의 주도이기는 합니다만 그 제1의 도시는 아닙니다. 오히려 텍사스의 그 제1의 도시는요, 뭐 달라스 광역이나 아니면은 휴스턴, 이 지역이 인구수가 어스틴보다 훨씬 많은 편이에요. 근데 지금 현재 어스틴은요, 뭐 미국 전역에서 그냥 수많은 청년들이 이제 몰려드는 첨단 기술 스타트업의 메카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최근 뭐 애플, 뭐 오라클, 지금 저기 HP 이렇게 보이시죠? 그 첨단 기술 산업을 선도하는 그 글로벌 기업들이 그 서부의 실리콘밸리 지역을 떠나서 이곳 어스틴으로 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러한 그 첨단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어스틴 시 정부가 중점적으로 노력했던 부분 중 하나가 그 문화예술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그 어스틴 지역의 문화예술 활력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조사도 있는데요.
그 문화예술 활력 조사라고 이게 미국 전역에 있는 도시를 대상으로 지금 매년 진행되고 있는 조사인데 이 조사를 통해서 지금 순위가 쭉쭉쭉 매겨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순위를 통해서 그 주요 도시들의 문화적 활력들을 저희가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스틴의 그 문화적 활력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뉴욕이나 뉴저지 권역 그리고 뭐 로스앤젤레스, 뭐 시카고 같은 대도시에 비견할 만큼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. 그리고 그 오스틴 시 정부는 실제로 뭐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이 도시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의 문화예술 활력을 증진시키는 거를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만큼이나 지금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결과 뭐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그 다양한 인재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어스틴을 방문을 했을 때 나 여기로 이사 와서 뭐 계속 살고 싶다 혹은 여기에 있는 회사에서 뭐 잡을 구해서 나의 삶을 영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효과를 지금 창출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실제로 그 지역 대학 출신들의 다른 지역 인재 유출도 완화하는 효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시 지금 우리나라로 조금 돌아와 볼 텐데요. 문체부도 지금 뭐 이미 많은 그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문화적 활력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뭐 강력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3년도에 지금 문체부에서 주요 정책 계획이 발표가 한 2가지 정도 됐었는데요. 그 정책 계획들을 조금 살펴보면요. 그 인구 감소에 따른 이 지역 소멸 문제를 문화 정책이 해결해야 되는 그 하나의 정책 아젠다임을 명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련 사업들 추진 계획도 지금 포함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더 많은 사업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주요 사업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.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 정주 인구의 유출은 완화시키고 그리고 체류 인구의 유입은 늘리는 측면의 사업들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그 왼쪽의 도식처럼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. 이 정주 인구 그 유출을 완화시키는 목적을 가진 사업들은 이제 문화양의 격차 완화에 초점을 조금 맞추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체류 인구 증가 목적을 가진 사업들은 그 관광 산업과 연계한 측면에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2가지 목적을 다 가지고 있는 사업들도 지금 가운데 보이시다시피 추진을 하고 있고요. 그다음 오른쪽에 이제 이게 굉장히 문체부에서 지금 야심차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. 그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라고 그 관계부처 합동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노후된 산업단지라든지 그다음에 공단을 중심으로 그 문화적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러한 그 문화 정책 혹은 정책 사업들이 이제 효과적인 지역 소멸 대응 전략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조금 지역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양한 사업들이요. 그냥 그 국립예술단체 공연을 이제 지역에서 순회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 다음에 관광 측면에서 그 인구들이 유입할 수 있도록 지역의 명소들을 소개한다든지 이제 이런 쪽으로 지금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. 사실 이러한 방식은 그 지역에서 조금 부족한 자원들을 이제 외부에서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효과는 가질 수 있지만 그게 과연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문화적 활력을 촉진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데는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역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. 이를 위해서 지금 한 2가지 측면들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게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. 첫 번째는 그 시설 서비스 격차 완화와 함께 이제 뭐 지역의 고유성, 다양성을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.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중앙에서 이제 돈을 내려줘서 단순히 시설을 만들면
그 시설이 하나의 그 획일화된 시설이 돼버리고 그 시설이 특수성이라던가 뭔가 특별함을 가지게 되려면 결국 그 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이제 그 사람들을 모으고 홍보하고 이런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인력의 격차, 인력의 전문성적인 측면은 사실 아직 정책적으로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 지역의 그 문화적 고유성이나 이제 다양성을 강화하려면 결국에 인력의 전문성에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두 번째 꼭지로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네, 뭐 이미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문화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. 뭐 사업도 많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동안 그 지역 문화 정책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진행됐던 문화 전문 인력은 주로 지역의 문화 기획자들을 대상하는 측면에만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. 근데 사실 지역의 문화 전문 인력이라고 하면요, 이 문화 기획자만 포함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좀 협소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제 문화 전문 인력은 뭐 예술인 예술 단체부터 지역의 그런 미술관 박물관에 있는 학예사, 뭐 도서관 사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문화 전문 인력으로 간주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이런 분들의 그런 문화 자원들을 활용하고 기획하는 능력에 대한 정책 지원 사업들이 지금까지는 많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통합적인 관점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게 필요한 이유는 조기 제가 정리했다시피 이들이 결국에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화예술 활동의 다양성이라든지 고유성을 높이는 그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제가 너무 빠르게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마지막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벌써 지금 재연과 논의 이렇게 돼버렸는데요. 일단 발표는 마치고 제가 뭐 추가적으로 설명하거나 질문에 이제 대답하는 형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오늘 발표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. 사실 이 지역 소멸은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위기다라는 부분을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그동안 지역 소멸이다 하면 사람들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많이 집중을 하는 편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저출생 증진, 뭐 저출생 해결, 뭐 이런 부분의 정책뿐만 아니라요. 저희가 지역의 주민등록 인구가 아닌 그 지역을 유입하는 다양한 인구들을 통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이 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데서 나가서 뭐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이 산업과 일자리, 뭐 주거, 도시계획, 뭐 교육 등 우리 삶을 구성하는 전반적인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될 정책 의제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구의 유출입에는 문화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. 그래서 인구의 유출입에 문화예술이 미치는 영향을 조금 적극적으로 고려한 이 정책 사업의 설계와 실행이 필요하다.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. 그래서 결국엔 이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하나의 전략과 그 다음에 문화 정책의 접점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,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이 문화 정책이 지역 소멸 대응 전략으로 조금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저희가 조금 관점을 전환하거나 새롭게 전략을 짜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역 문화 자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건데요. 사실 그동안 저희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역 문화다 하면 하나의 서브컬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한계가 조금 있었거든요. 근데 이 지역 문화 자원 자체가 인구 유출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중요한 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되게 가치 있는 것이다. 좀 이렇게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지역 문화 자원을 통해서 그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이라든지 이제 고유성을 강화해서
그 지역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매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지역 문화 자원은요, 사실 뭐 문화유산에만 한정되지는 않고요. 뭐 지역의 문화 시설부터 뭐 예술인, 단체, 그리고 자연 경관까지 조금 포괄적으로 포함되고요. 이 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한 활동들을 조금 활성화시킴으로써 그 내가 방문하고 싶고 또한 생활하고 싶은 곳으로서 이 지역의 존재감이나 장소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저희가 문화 격차라는 걸 얘기했을 때 그 시설 중심의 격차 해소가 조금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그 인력 중심의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춰서 그 기초 단위에서부터 이 문화 자원을 활용을 하고 또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역량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요, 그 지역 문화 자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그 관련 자료들을 좀 공공 데이터화해서 그 활용도를 높이는 사업도 좀 병행될 필요가 있는데요. 이 단순히 그냥 중앙에서 공급되는 그 문화예술을 소비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. 내가 사는 지역이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하나의 문화적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결국에는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거든요. 그리고 지역 문화 자원이 돼야 되는데 이 지역 문화 자원이 뭐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.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익숙해서 이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시고, 그 다음에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거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이게 가치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지금 지역 단위에서 뭐 지역문화 자원 발굴 사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게 발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관련한 그 자료들을 좀 통합 정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전국 단위 수준에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또 활용하는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지금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에는 지역 소멸에 이제 문화적으로 대응을 하고, 그리고 지역 고유의 그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그 지역으로 유입되는 사람들을 조금 많이 늘리려면 결국 지역에서 이제 자생적으로 다양한 문화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단순히 그냥 뭐 획일화된 문화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요. 내가 사는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들을 기획하고 그다음에 생산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여건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. 그 결국에는 기초 단위에서 이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하느냐 하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. 이게 기초 단위로 했던 사업 중에 그 법정 문화도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뭐 지역에서는 일몰 수준을 밟고 있습니다만, 그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 자원들이 발굴되고 그리고 이거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것들을 활용하고 이런 기반들이 많이 구축이 됐었거든요. 그래서 기초 단위에서도 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지역에서 그 문화적인 삶의 질, 그다음에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네, 제가 요즘 맨날 하는 일이 이제 인구 정책과 문화 정책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지, 그리고 지역 소멸에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을 짜고 이런 부분이어서 저 되게 그냥 좀 빠르게 제가 넘어간 측면이 있는데요. 저한테 너무 요즘 익숙하고 제가 맨날 보던 측면이어서. 근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 자유롭게 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재미있는 포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